네 번째 노트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1장에서는 자바가 어떤 언어다 이런 걸 소개했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서 객체가 뭐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했을 때 그 기존의 C에서 프로그램했던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에서는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객체들을 만들어서 객체들 갖고 가지고 놀게 되는데 그 객체가 어떤 애들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 3장에서는 이 객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고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해야 객체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구현하는 방법들, 특성들, 또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3장에 설명드렸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들 클래스의 객체들도 하나만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클래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 객체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즉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 객체들과 객체들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는 고정되는 거예요. 코드를 통해서 고정되는 반면에 객체들과의 관계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어떤 캐릭터가 칼을 갖고 싸울 수 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더 좋은 무기가 있어서 칼을 버리고 총이라든지 뭐 더 좋은 무기를 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히로, 객체가 유지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코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램 흐름 과정에서 이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객체들과의 관계는 동적인 관계라고 그러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의 관계, 객체 간의 관계. 그럼 이 두 개를 살펴볼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가 is A, use A, has A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is A라는 용어는 상속하고 관련되어 있고 클래스와 클래스과의 관계입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subclass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subclassing. subclassing이라는 개념은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속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거 말고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또 다른 애가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또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하고 구체화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좀 종합을 하면 서브 클래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얘를 왜 하냐?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릴 다형성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다형성.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근데 자바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C++는 어땠어요? C++에서는 한 클래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한 클래스는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 이용해서 상속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달라요.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객체지향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바는. 요 점이 C++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즉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얘가 뭐냐? 그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들과의 관계는 사용하는 관계, 포함하는 관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다른 객체를 활용해서 그 기능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사용하는 관계는 의미적인 의미예요. 논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리적인 코드 형태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용 관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을 때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칼로 싸운다. 그럼 이 캐릭터는 싸움할 때 칼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사용 관계예요. 개념적인 관계, 논리적인 관계라 그런 거고,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즉,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유지하면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포함 관계라 그래요. 포함 관계. 그래서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이고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주로 포함 관계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냐면은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써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모델링 한다. 그럼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부속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컴퓨터 안에는 CPU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메인보드가 있고 뭐 등등 있죠. 그럼 이 각각들이 객체로 모델링 되면 컴퓨터는 CPU 객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컴퓨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CPU 이렇게 되면 이 컴퓨터 객체는 CPU 객체를 와 무슨 관계예요? 포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 마찬가지로 클래스 웨폰 히로 아까 같은 게임에서 히로예요. 여기에 웨폰 무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홀 파트 관계,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용 관계인데 사용 관계를 구현하다 보니까 편하게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게 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멤버 변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has a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use a도 되는 거죠. 그래서 use a는 그냥 논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되겠고 has a는 그냥 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무조건 멤버 변수로 다른 객체를 유지하면은 has a라 그러는데 has a는 주로 홀 파트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쓴다. 전체 부분 관계. 인간이 있으면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죠. 그건 홀 파트죠. 그럼 홀 파트인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현상에 편하기 위해서 뭐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쓴다. 그러면 티처 클래스 안에는 뭐 이런 리모컨을 요 프레젠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앞에 봤던 클래스과의 관계를 코드적으로 좀 한번 보면 애완동물이 있고 애완동물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햄스터 등등 애완동물을 아우르는 타입을 만들고 애완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거는 다 어디다 구현해요? 여기다 구현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구현한 거를 강아지 만들 때 또 구현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구현할 때 편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의 경우에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또다시 만들지 않아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편해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장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void foo pet p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객체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고 펫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든 클래스의 객체들은 여기다가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 얘를 만들 때도 장점이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장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class person 해놓고 dog 하면은 이 사람은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안 하고 pet 하면 이제는 뭐예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햄스터도 유지할 수 있고 아직까지 구현 안 된 거 나중에 구현하면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용어를 뭘 써요? 그 자바에서는 extens라고 씁니다. class dog extends pet 하면은 얘의 부모는 pet이 되는 거고 dog은 pet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상수 관계에서. 이쪽은 저 인터페이스, 저거는 인터페이스예요. 얘와 요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메소드만 선언할 수 있어요. 메소드만 선언할 수 있다. 클래스는 뭐 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 가질 수 있고 메소드 가질 수 있죠. 근데 얘는 뭐만 가질 수 있냐?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구현한다고 그랬을 때는 extends 쓰지 않고 뭘 써요? implements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그렇죠?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 자바에서는 상속은 하나만 한다.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쟤를 구현하게 되면은 요거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저기에 뭐가 있어요? 오픈이란 메소드가 있죠. 그럼 오픈한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얘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오픈한 메소드를 정의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안 해주면 얘는 뭐가 될까? 뭘 갖게 돼요? 선언만 돼 있는 메소드를 가지게 되겠죠. 서브 클래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저기에 있는 걸 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선언만 돼 있죠. 그럼 얘도 뭐만 갖고 있는 거야? 구현하면 선언만 돼 있는 거 갖고 있어요. 선언만 돼 있는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클래스로 보기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저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pet은 abstract라고 썼어요. abstract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를 말해요. 추상 클래스. 그럼 추상 클래스는 뭐냐?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구현하지 않게 되면은 메소드가 선언된 어떤 추상 메소드만 하나 갖고 있어요.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추상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게 되면은 그 클래스는 뭘 못해? 그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그런 클래스들은 반드시 어떤 키워드로 수식해줘야 되냐면 abstract 키워드로 수식해줘야 돼요. 근데 이 클래스 보면 여기 있네. 얘는 abstract 메소드가 있죠. 이걸 지워도 abstract로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이 클래스는 상위 타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객체를 생성할 클래스는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뭘로 수식해주면 돼요? abstract 클래스로, abstract 키워드로 수식해주면 돼요. 잠깐 C++ 거 생각하면 C++에도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추상 클래스가 돼요? C++에. 이런 수식어가 있나요? 추상 클래스 만들어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 자바에서. 아니, C++에서는. 어떤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죠? 메소드가 선언대만 되어 있으면은 안 돼요. C++에서. 그럼 C++에서는 메소드 선언만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다시 뽀뽀 안 배웠어? Pure Virtual Function. 어? 이런 거잖아요. C++ 할 때 클래스 뭐 A. 근데 virtual void f equal 0. 그러면 얘는 뭐예요? Pure Virtual Function이라고 그러죠. 순수 가상함수. 그럼 얘는 뭐야?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생성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죠. F를 불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애를 객체 생성 못하게 만들고 싶다? C++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자바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abstract를 써주면 어떤 클래스든지 뭘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객체를 생성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 강건성을 높일 수 있죠. 그렇죠? 내 의도를 확실히 임플리멘트 할 수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펫 덕이 있다. 그럼 펫 자체를 생성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펫이 되려면 강아지는 고양이가 돼야지 애완동물 자체는 뭐야? 그 애완동물이 뭐야? 의미가 없어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지만 생성할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서브 클래스 통해서 얘를 물려봤지만 선언만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선언만 되어 있어요. 얘는 재정의하고 있어요. 얘는 재정의를 하고 있죠. 얘도. 만약 안 했으면 얘도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딱 보면 요 경우에는 강아지 만들 때 편한 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시 안 해도 되니까. 이 경우에는 쟤를 임플리멘트하고 편한 점이 없어. 편한 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이득이 있을까? 왜 할까? 뭘 만들 수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저처럼 보이드 바에서 오픈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는 창문 있는 객체는 여기에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윈도우는 오픈어블을 서브 클래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어블을 받는 데에서는 뭘 다 보낼 수 있어요? 창문은 여기다 보낼 수 있어요. 문도 만들어서 도 만들었는데 도 implements 오픈어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보낼 수 있어요? 문도 보낼 수 있죠. 서랍 implements 오픈어블 하면 서랍도 여기다 보낼 수 있어요. 즉 여기서도 상수에서는 요게 장점이 있었는데 두 번째 장점이 있었죠. 여러 종류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얘도 얘 자체를 만들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뭘 할 수 있게 해줘요? 다양한 애들을 하나의 공통 리모컨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다른 애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왜 어떤 이유로 묶여요? 요걸로 묶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묶인 애들은 다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오픈 메소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inheritance, 구체와 상소 개념 좀 이해됐어요? 얘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상속을 할 때 아까 이 둘과의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is의 관계라 그랬어요. 즉, dog is a pet. 강아지도 애완동물이다. cat is a pet.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person extends pet 하면 뭐가 돼요? 사람 is a pet.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이 사람도 이름 갖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묶어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코드 읽을 때 이런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애완동물이야?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 보지? 뭐 노예제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를 묶어줄 수 있어요. is의 관계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관계가 멋지 않지만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가진 애들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리모컨으로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지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면 얘 깜찍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바를 C++ 공부하다가 자바를 이제 학습하고 이제 여러분 강의는 꽤 됐는데 제가 느끼는 자바의 매력 포인트 두 가지는 C++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되게 매력 포인트 하나고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좀 더 가서 설명드리겠는데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의 항상 꼭대기, 조상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돼요. 그게 또 되게 매력 포인트예요. 자바를 쓸 때. 어찌됐건 간단하게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어요. 코드적으로도 좀 예시를 보여드렸고 왜 쓰는지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뒤에 가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뭐 게임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죠. 히로 그러면 히로 등장하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파이터 등장하고 뭐 워리어 등장하고 아처 등장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히로라고 해서 모든 캐릭터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는 어디다 만들어? 히로에 만들 수 있죠. 유니트라는 거 만들고 그 유니트를 상속받아서 그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여러 종류의 유니트들을 만들 수도 있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으면 유니트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 코드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자식 만들 때 부모에 있는 것을 내가 새로 다 코딩 안 해도 그냥 물려받게 되는 장점.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 요 뒤에는 요 장점은 없지만 요 장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what과 how의 구분. 그 오픈을 어떻게 하냐? 그건 누구고요? 인터페이스에는 이 인터페이스 구현한 애들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인터페이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개별 클래스들이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contract based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지웠네. void, foo, openable. 그럼 이 메소드를 내가 쓰고 싶어. 내가 만든 클래스 객체들을 이 메소드에 쓰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함수에 내 객체를 여기다가 인자로 전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클래스를 오픈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내가 만든 내 객체들도 던져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사용 관계에 다시 가서
이제 간단하게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명드렸고, 사용 관계를 좀 설명드리면, 얘는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사용 관계에 있는데 여기처럼 멤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두 가지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child라는 i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wha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시쳐야 돼. 근데 여기에 인자로 뭐가 왔어? 수건이 왔어요. 그러면 이 i는 시칠 때 무슨 객체를 써요? 수건 객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인자로 다른 객체 타입이 와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사용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면 인자로는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얘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종류의 타입을 뭐 하고 있어요? 만들어 쓰고 있죠. 카메라는 사진 찍을 때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미지 저장해서 반환해 준다. 그러면 카메라는 take picture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수건을 예를 들면 여기서도 안 쓰고 한 5군데에 다 써. 그럼 매번 쓸 때마다 던져주기 불편하죠. 코딩할 때. 그럼 어떻게 해? 불편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멤버를 유지하면 되죠. 타월을 멤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타월을 멤버로 유지한다고 타월이 차일드의 홀파트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인자로 만든 게 아니라 내 수건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 거야 해놓고 여기다가 멤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웨폰을 여기다 유지를 왜 할까? 여러 메소드에서 사용할 거예요. 딴 데 밖에서 누가 유지해서 매번 싸울 때마다 주기는 불편하죠. 포함 관계. 포함 관계는 주로 뭘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 홀 파트 관계. 전체 부분 관계. 그리고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닌데 멤버 변수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용 관계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연관 관계라 그래요. 무슨 연관이 있다? 모르겠다.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컴퓨터와 CPU, 메모리 얘는 홀 파트 관계예요. 사람, 눈, 코 이거는 홀 파트 관계죠. 근데 학생과 지도교수 이거 홀 파트 관계는 아니죠. 근데 얘네 이거를 좀 뭔가 잘 만들려고 그러면 편하게 만들면 학생 클래스에 지도교수를 멤버 변수 유지할 수도 있고 지도교수 클래스에 뭘 만들 수 있어요. 지도 학생들의 목록을 유지할 수도 있죠. 홀파트 관계는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 관계인 경우 이제 해세이로 나타낼 때는데 얘를 또 세부적으로 아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이라는 걸로 나누어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모델링 할 때 내가 해세이로 모델링하고 있어. 근데 봤더니 전체와 부분 관계야. 그러면 얘가 집합 개념일까? 복합 개념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코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집합이라는 개념은 전체와 부분 관계인데 전체가 제거될 때 부분과 그걸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근데 예시로 여기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연못이 물론 연못이 없어지면 오리까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연못과 오리가 홀파트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홀파트 관계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빌딩과 방은 홀파트 관계죠. 사학관 맞지? 이공학관이구나. 여기 이공학관인데 이 방은 이공학관에 있는 방이죠. 근데 이공학관을 폭파시켰어. 그러면 이 방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확실해. 얘는 복합관계예요. 복합관계. 뭐 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코드로 약간 다르게 나타나면 얘는 타입을 받아서 안에서 걔를 생성했어요. 클래스 안에서.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밖에서 상성된 객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주로 복합 개념을 나타내요. 안에서만 생성하고 삭제되면 그냥 삭제가 되는 거고, 얘는 밖에서 받아서 나중에 컴퓨터가 삭제되더라도 CPU는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서. 약간 중요한 건 아닌데 코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객체가 딜리트될 때 얘도 같이 딜리트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는 고민해 줄 필요는 있겠죠. C++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도 클래스 만들 때 얘와 얘는 홀파트 관계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CPU는 내가 컴퓨터를 망가뜨리면 CPU도 같이 버리는 거다. 그렇게 모델링하는 어떤 응용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응용에서는 컴퓨터가 망가지더라도 CPU는 빼서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게 모델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현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연관관계인데 학생과 코스, 학생과 수강하는 교과와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해요. 학생은 과목을 여러 개 들을 수 있죠. 한 과목도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과목은 여러 번 개설될 수 있고요. 여러 분반이 개설될 수 있고 그 분반에 여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모델링하냐. 되게 복잡해요. 이 둘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 둘만 갖고 모델링할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중간에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별도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얘를 n개 유지하고 얘도 얘를 n개 유지하는 형태로 가가지고 모델링하게 되면은 더 깔끔하게 효율가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숙제로는 안 드리는데 내가 교재에 보면 얘를 연습 문제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바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바가 아직 불편하면 C++로도 요거를 어떻게 모델링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링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해?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조건은 학생은 여러 개의 교과를 수강할 수 있고 한 교과도 여러 번 수강할 수 있다. 한 교과에는 여러 학생이 수강될 수 있고 여러 분반이 여러 해에 열릴 수 있다. 그 정보를 다 킵해야 돼. 물론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그 정보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만약 만든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 그 정보들은. 어디가 있겠죠? 이런 정보들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학교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보는 어디가 있을까? 프로그램 안에 다 어떻게 모델링해서 이렇게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럼 어떻게 있어? 어디가 있어? DB에 저장돼 있겠죠. 그렇죠? DB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DB에 쿼리해서 얻어가지고 그냥 대충 뭔가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DB라는 걸 활용하지 않고 내가 이런 관계를 한번 모델링 해야 된다. 되게 복잡해요. 얘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랬을 때에는 그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별도 클래스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면 되게 깔끔하게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제로 안 드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프로 경시대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그 문제들 보면 대부분 그냥 함수 하나 만들면 되고 자료 구조도 뭐 안 써도 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실세계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을 모델링할 때 되면 클래스들을 잘 모델링 해가지고 실세계에 잘 나타내도록 이 클래스들을 설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코드로 한번 구현해보고, 그 구현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될까? 이렇게 하면 그런 걸 해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한번, 이 예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얘를 모델링 하려면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여러 가지 느낄 거예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설계하는 능력이 키워질 거예요. 절대 이 수업 하나 들어가지고는 클래스를 뭐 몇 개나 만들어 보겠어요. 별로 안 만들어 보겠어요. 나 앞에서 저 혼자 막 떠들기만 하지. 응? 그렇다고 실습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몇 개를 해보겠어요, 실습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많이 해보는데 그냥 프로그램 경신하는 문제만 풀면은 그거는 전체 프로그램 능력의 일부만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럼 또 뭘 해봐야 프로그램을 실제 만들어 봐야 되겠고, 이런 설계 문제도 많이 해봐야 돼요. 설계 문제를 실제 설계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데 실제 게임을 안 만들고 그 게임에 나타나는 애들들을 설계해 보는 거야. 뭐가 있죠?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어 본다. 스타크래프트를 실제 만들어 보려면 힘들겠죠? 근데 뭘 해볼 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유니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테라 뭐 이런 뭐 있잖아.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모델링하면 클래스로 잘 모델링 할까? 한번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하는 그 막 이 그래픽 막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잖아. 그런데 그 안에는 테란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뭐야 솔저 있고 뭐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메딕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클래스로 모델하면 어떻게 모델할까?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나름대로 이 클래스 설계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거의 클래스 설계하는 경험을 그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해볼 그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끼케야 졸작할 때. 그 말고는 뭐 프로그램 우리 같은 수업에서는 보는 게 뭐 뻔하잖아. 뱅크 카운트 뭐 이런 것만 간단히 보는 거지. 이런 건 또 실제 해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봐왔던 어떤 서비스들 또는 서비스들을 내가 그냥 자바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로 한 애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카톡 자료 구조 시간에 얘기한 거지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만들어 볼 때 친구 목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친구 목록을 유지하면서 친구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볼까. 그럼 어떤 식으로 자료 구조를 꾸며야 될까. 클래스 설계해 볼까. 그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내 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방학 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클래스를 설계하는 능력,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클래스를 만드는 능력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